네, 선생님들 저는 보통 이렇게 연수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의 감정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하는 편인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더운 여름에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연수를 들어와 주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선생님들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시는지 궁금해서 잠깐 여쭤보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연수에서 활용할 내용을 패들렛으로 정리를 해 왔는데 또 같이 채팅으로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으로 오시면 일단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활용한 도구인 MS 리플렉트, 몰입한 감정 출석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감정 출석부라는 게 학생들이 감정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출석부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연수든 어떤 수업이든 진행하기 전에 감정 상태를 조금 더 알아보고 그 시작점 행동 분석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 알려주신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 연수를 조금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패들렛으로 오시면 오늘 활용하고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도구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요. 제일 첫 번째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해 보신 분들도 지금 저희 예비교사 대상이지만 선생님들 하시는 분도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운영하시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아니면 운영하고 관심이 있으신지에도 궁금하고요. 혹시 오늘 연수에서 뭔가 중점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간단하게 설문조사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투표를 해 주셨는데요. 들어본 적은 있으시지만 운영하시는 분은 없다고 대답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쪼끔 고루고루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대부분 연수를 들어와 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금융교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학급 경영을 하면서 경제금융교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연수는 제가 이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하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라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사례를 나눔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일단 학급 경영을 하면서 담임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하면서 시작을 해 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약간 스트릭트하고 엄격한 규칙을 갖고 학급 경영을 하고 싶은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고 운영하시다 보면은 쪼끔 복잡하고 그러니까 담임 교사로서 신경 쓸 점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뭔가 제가 생각하는 학급 경영관과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수 교환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연수한 내용은 이따가 패들렛에도 올려드리고 채팅으로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뭔가 감정 출석부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요. 혹시 몰라서 한번 교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에듀테크 AI를 활용해서 학생 자치 학급 세우기 그리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급 경영, 경제금융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아까 간단하게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드리자면 저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6학년 담임교사를 주로 이제 고학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비 교사 선생님들도 학교 현장에 발령을 받고 나가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5학년이라든지 6학년 담임 선생님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5학년 담임을 하면서 이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경제금융교실은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운영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금융교실에 대해서는 그래도 들어는 보셨지만 운영해 보신 경험은 별로 없으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경제금융교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학급 경영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일단 저희 학급을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경제금융교실이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윤리라든지 디지털 가치,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 자치 학급 세우기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뭔가 교육관이라든지 선생님이 어떤 나중에 예비 교사로서 발령받으시면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학급 경영의 1원칙을 먼저 간단하게 채팅으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규칙과 원칙은 제가 경영 원칙으로 세웠다라고 하면은 이걸 조금 일관성 있게 쭉 1년 동안 끌고 나가야 하고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학급 공동의 소통의 과정을 꼭 갖는 것을 저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급 회의라든지 학급의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학급 경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은 또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지 어떤 나중에 미래에 발령을 받으시게 된다면 어떤 학급 경영의 원칙을 세우고 싶으신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학급 공동의 가치를 세우기 활동에서 어쨌든 학급 경영의 측면에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덕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절제라는 이런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초등학생 수준에서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들어 달라고 미덕 가치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슨이라는 생성형 AI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활용하는 도구인 경제금융교실에서 활용하는 미덕 가치 사전인데요. 여러 가지 이런 질서라든지 이런 미덕 가치를 초등학생 수준에서 든 예시를 아이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이거는 도덕 시간이나 아침 자습 시간, 창체 시간을 이용하는데요. 이 도덕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내가 이러한 덕목을 지켰을 때 날짜를 한 번씩 적어 보자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날짜에 나는 질서를 잘 지켜서 과학실로 이동하였다. 또는 체육 수업을 할 때 구역수의 힘든 점을 공감해 주었다. 이런 아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덕의 덕목을 지킨 것을 작성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급 경영의 측면에서 물론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간단한 미덕 사전을 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날짜에 5개의 미덕을 모으면 미덕 스티커를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스티커라든지 포장 체계를 저는 전부 학급 화폐로 통일해서 주고 있고요. 미덕 스티커를 모으게 되면은 일정 부분 학급 화폐로 보상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도덕적인 가치나 덕목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실 때는 이미 이제 학교 현장에 나오시면 학급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게 되실 텐데 이런 학급비를 활용하셔서 이런 수첩들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본 마음 숙장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개 그 마음을 실천하고 차곡차곡 저금해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현장에 나오시게 되면 이런 수첩을 직접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뭐 다운로드 하셔서 변형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수첩도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침 자습 시간에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마음이 필요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러니까 학급 공동의 가치라고 하는 전체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한번 미덕 가치 사전을 캔바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까 하였는데 이 캔바의 수동 편집 기능을 아이들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시 템플릿은 교사인 제가 하고 아까 리튼에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뭐 절대란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 사전을 만들어 보고 아이들도 이제 이거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를 나눠주시면 아이들이 각자 편집할 수가 있고 선생님께서 주셨던 대로 패들렛을 통해서 글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뭐 패들렛이라든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아이들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아이들을 해주었고요. 캔바의 매직 미디어 기능을 활용하면은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실 때 초등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매직 미디어를 활용하시는 기능은 선생님께서 약간 시범적으로 시연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직 미디어라는 것은 캔바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예시 템플릿이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이건 어떤 그림을 나타내는 걸까? 어떤 미덕을 나타내는 걸까? 아이들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공동 편집의 작업으로 가서 학생들과 한번 템플릿을 활용해서 가치 사전을 한번 만들었어요. 캔바 안에 캔바를 넣었더니 굉장히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 다음 단부터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사전인데 이거를 아이들과 한번 만들어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반 공통의 가치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한번 생각을 나눠 보게 합니다.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 캔바의 요소에서 이미지를 삽입해서 만들었고요. 사랑이란 또는 이제 경청이란 나름대로 아침 자습 시간과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덕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미덕을 우리 반 공통의 가치로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 뭐 사랑 이런 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용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고요. 습이 중요하다 생각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치 사전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가치를 배워보고 또 이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여러 가 10가지 원칙 알기 이런 식으로 AI 디지털을 활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윤리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연계하여서 만들어 놓은 디지털 윤리 10가지 원칙입니다. 이런 10가지 원칙을 아이가 한번 알아보고 또 이제 6학년 담임을 할 때는 공익 광고 형식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게 교육과정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익 광고 형식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을 아이들과 한번 해보고 우리 반의 디지털 윤리를 지키기 위해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실제로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종이가 찢겨지고 떨어지고 붙어지는데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찢어지기 쉬운 종이와 같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번 받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지금이라도 뭘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윤리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학급 경영을 하고 하실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런 활동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디지털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저학년 학생들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안전맨이라는 캔바의 템플릿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이런 여러 가지 포스터나 표어를 만들어 보는 활동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의 활동은 도덕적인 측면과 포함을 하여서 선생님께서 우리 반 전체의 가치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게 무엇일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인터넷, 디지털 윤리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야 할지 학급 경영하실 때 초기에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학급의 공동체 의식을 가져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여러 가지 덕목이라든지 가치를 작년 아이들과 만들어 놓은 가치는 협동과 협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반 전체의 반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멘티미터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공동의 가치를 세우는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지난 연수도 한번 보았는데 이 도구를 활용하신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멘티미터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가치나 단어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멘티미터에서 아이들이 "이런 노래가 우리 반 가사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수노 AI를 활용하셔서 반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크리에이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일반 공동의 가치를 담은 노래를 만들고 노래 설명에 이 노래에 어떤 스타일이 들어가면 좋을지
또는 어떤 가치를 포함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래서 캔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가치를 정리하여서 스노우 AI를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연수는 사실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실습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1 년간 학급 운영을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형태여서 구적인 실습은 하기에 시간이 쪼끔 부족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학급 운영을 하고 있어요를 설명드린 형태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구동의 작업을 통해서 단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단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아이들도 뭔가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AI의 지침 자체가 초등학생들에겐 직접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자의 시도와 자의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노래를 만드는 활동은 아이들이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도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프롬 뮤직 랩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음악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크롬 뮤직 랩에 대해서는 유튜브라든지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고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만 보고도 사실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재생하려면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음악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도구적인 설명은 아까 보여드린 패들렛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링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패들렛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반가 만들기까지 했고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반가를 만드실 때는 공동의 가치를 모아서 만들어 주셨고 반가 만들기를 하고 아이들도 뭔가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프롬 뮤직 랩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롬 뮤직 랩은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저는 송메이커라는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노래를 쌓으면서 기계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 이 아래는 리듬 악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악기의 종류는 이 아래의 도구들 툴에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변경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프롬 뮤직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회원 가입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아마 초등학교 담임 예비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담임을 하게 되실 선생님께서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로 소개해 드리는 는 구글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한 번에 로그인이 가능한 도구라든지 아니면 딱히 회원 가입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 것 같고요. 소리가 공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하는 단어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재생 버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도구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자주 보니까 시화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가 시와 그림을 함께 티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초등학교에서는 또 자주 하시는데요. 그걸 하고 이걸 배경음악으로 넣는 식으로도 선생님들께서 수업 설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단한 도구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수노에서 반가 만들기 활동을 했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노는 아마 선생님들도 AI, 에듀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활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구글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하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아이들과
하나의 공통된 가치를 만들었을 때 공룡 월드라고 아이들이 이름을 만들어 주었고, 공통된 가치는 협력이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년 아이들과 만들어 놓은 노래에는 아이들이 이런 공룡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 주어서 그런 공룡들의 뭐 노래,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사실 공룡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공룡들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들려드리자면 쏟아져 내려오는 태양빛 잠들지 않는 이 노을 크고 좋아 활기차게 사는 곳 우린 친구고 우린 힘차게 앞으로 앞으로 짧은 다리로 갈라져 있는 나라들을 지나 우리는 투지를 가져서 공룡들의 음성으로 외쳐 아키테팔로사우루스 파라사우루루푸스 벨로키랍토르 람메로사우 안녕 스피노사우루스 케찰코아틀루스 알로사우루스 모두 곁에 있어. 네,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좀 활기찬 노래로 만들어졌고요. 이 노래를 만들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요구한 것이 다양한 공룡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해 달라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패들렛에서 설명드린 거를 떠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음악 생성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수노 AI를 통해서 단가를 만들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아쉬워할 경우 대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프롬 뮤직 랩을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로 오페라가 있는데요. 블로 오페라도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 아트 앤 컬처에서 나온 머신러닝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 블록들을 위아래로 드래그하고 앞뒤로 드래그하면서 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반가 만들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물론 의견을 받았지만 "선생님 저도 노래를 만들고 보고 싶어요."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대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결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도구적인 실습은 선생님들 한 번만 보시면은 솔직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도구는 선생님들이 학급 담임을 하시면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회원가입이 최대한 간단한 도구들을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보여드리면 각각의 도구들로 들어가는 링크는 제가 패들렛으로 연결을 해 주었고요. 실험 실행을 눌러주시고 머신러닝의 도움으로 뭐 세계의 여러 나라의 도시에서 노래하는 내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이 동그라미처럼 생긴 블록을 드래그 하시면 음정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4개의 성부가 나오게 차례대로 이렇게 블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도구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접속하자마자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보면은 바로 따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도구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귀여운 도구여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모음 소리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앞뒤로 드래그 해 주시면 되고, 이 노래는 윗성부가 리드에 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메조소프라노나 소프라노가 이 노래를 리드에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 오페라에 대해 소개를 해 주고, 또 이제 음악 시간과 연결하여서 이렇게 다양한 도시들이 나오고 이 도시들의 민요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반가 만들기 활동과 몰빵 가치 세우기
도덕적인 활동, 그다음에 경제 금융 교실을 위한 세팅을 많이 해 두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가 만들기 활동을 했을 때는 아이들과 이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패들렛을 이용해서 이걸 업로드해 주시고 아이들은 패들렛의 좋아요 기능을 통해서 내가 가장 만들고 싶은 노래를 투표를 하여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이 반가를 정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드리자면 지능이 어떻게 노래를 만들어내는 건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인간의 작곡가가 여러 가지 수많은 곡을 들어보고 패턴을 찾아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 작곡도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지능의 원리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과 음악 파트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목소리를 구현해 주는 옛날에 계셨던 이제 혼성기로 거북이의 고 터틀맨 가수들의 목소리를 구현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수 김현식 씨의 목소리를 복원해 준다는 이런 성합성 기술을 통해서 AI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복원해 주는 과정까지 이르렀다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활동은 디지털 가치 세우고 우리 반 노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학급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여기서부터도 또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하시게 되면은 우리 반이 하나의 나라라고 가정해서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화폐 활동을 하는 것이 선생님께서 주시는 보상인데요. 이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 건국 신화가 나오겠죠. 5학년에서는 5학년의 역사 교과가 나오기 때문에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주고 이제 우리나라를 아이들은 운영 월드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었고 운영 월드의 건국 신화를 만드는 것은 리튼을 통해서 예시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단군 신화를 참고하여서 운영 월드의 건국 신화를 만들어 줘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걸 리튼이 여성들의 세상에서 원래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많이 보시면 여러 가지 시련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만든다든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혹시 이제 학급에서 너무 이야기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작품을 참고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캔바에서 파워포인트 형태로 제작한 형태인데요. 캔바 도구적인 설명은 제가 오늘 드리지 않고 도구들을 어떻게 학급에서 학급 경영과 함께 경제금융교실과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린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캔바에서 PPT를 활용하여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있는 그 과정을 리튼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분명 친구들이 뭔가 "먹을 거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용가리 치킨의 이야기를 따와서 용가리 치킨들이 뭐 천천히 타들어가서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거를 저는 이제 학급에서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AI 디지털을 활용해서 활동을 많이 하실 때 도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패들렛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학기 초에 학급 경영교실이 아니 경제금융교실이라든지 학급 경영에 대한 가치를 세우고 운영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1-2 주차에 이런 활동들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건국 신화 만들기까지 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건국 신화를 만들었던 내용이라든지 표현 방법, 이 발표 자료를 제작할 때 어려웠던 점, 재밌던 점을 아이들과 질문을 통해서 포스트잇에 적어보게 하였고요. 건국 신화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공동체적인 가치도 세우고 약간의 신비성도 부여하고 정당성도 부여를 했잖아요. 이 다음부터는 국기와 화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화폐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금융교실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국 신화와 화폐와 국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건국 신화는 어쨌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다양한 예시가 있을 수 있지만 국기와 화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지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고요. 국기 만들기에서 나라 국기의 전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보여주고 아이들과 또 똑같이 캔버로 작업을 했습니다.
국기 디자인하고 설명하는 것은 경제금융교실을 하시면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많이 활용하시고, 사실 이제 이런 종이 학습지를 활용하셔서 국기를 디자인하고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모든 디자인과 설명적인 측면을 전부 AI 디지털 캔바 도구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룡월드라는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디자인을 캔바로 다시 옮겨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반 아이들이 작년에 전통적으로 이제 뽑아 놓은 투표를 통해서 정해진 국기고요. 이 이 국기 자체가 뭐 노을과 바다를 상징하고 태양빛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이제 이 디자인한 친구는 디자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학습지에서 봤던 그림들을 그대로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 한 형태로 활용해 가지고 이걸 그대로 그려준 친구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야 문자로 형상화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캔바에 보시면 다양한 템플릿과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오른쪽 상단 맨 위에는 친구들의 이름을 다 넣어주는 형식으로 이를 디자인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이미지야 문자로 형상해 놓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이름이 운영월드였기 때문에 디노월드라고 쓰고, 예, 그 위드 63은 제가 6학년 때 3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아예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흙과 풀을 상징하고 작은 균형이 있는 모습 아이들 보고요. 아,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었나요, 선생님? 제가 화면 공유도 안 되고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제 보이실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아마 건국 신화 때부터 그럼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국 신화 만들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위주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자료와 공유는 제가 이따가 패들렛에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바에서 이렇게 PPT 형태로 아까 그런 실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먹을 거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캔바에서 또 PPT 형태로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용가리 치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단군과 제우스라는 신이 나와서 이 용가리 치킨을 굽고 있었는데 설정 다이얼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설명해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패들렛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자료를 수합하고 아이들도 스스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3월 둘째 주 정도에 이 신화를 만들고 이거를 투표하고 다음 국기와 화폐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화를 만들고 투표한다라고 했을 때 신화 자체는 다양한 친구들의 여러 가지 가치를 존중해주는 활동이 있었고, 국기와 화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양성도 존중할 수 있지만 하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태극기의 전통적인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네, 학습지 종이 형태로 이걸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이거를 다시 캔바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우리 반 국기로 패들렛에서 투표하여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그 국기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미지와 문자로 형상화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이름을 우측 상단에 모두 넣어서 캔바의 여러 템플릿 요소를 활용한 친구들도 있고, 이미지야 문자로 형상화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요소와 흙과 풀을 상징한다는 그림을 보여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학급의 가치도 세웠고 노래도 만들었고 뭐 건국 신화, 국기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경제금융교실을 준비하시려면 화폐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캔바 작업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화폐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캔바로 작업을 시켰습니다. 이게 저희 반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화폐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국기나 이런 건국 신화와는 다르게 화폐는 사실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 색깔이 달라진다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를 넣어서 생동감 있게 제작하거나 이 원의 이미지를 따서 이 원에 이제 노란색이 지폐였다면 분홍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지폐를 확장해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제일 초반에 학급 세우기 하는 것과 경제 금융교실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학급의 경제 활동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프로수모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생산자이자 또 주체적으로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이 꼬마 기업가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이 어린이 꼬마 기업가는 제가 교실에서 학급 경제 활동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다음 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교실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AI 동업자라고 해서 이조와 투닝 GPT라는 챗봇을 활용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다양한 학급 경제 활동을 운영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꼬마 기업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의 AI 동업자와 대화하기고 나의 창업 역량을 진단하고 어린이도 기업가가 될 수 있나요? 사업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반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그다음에 환경을 살리는 기업가가 되어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요. 이런 5가지의 작은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걸 이제 시작을 하면서 카드뉴스 형태로 아이들과 유발을 하였는데 어린이 꼬마 기업가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린이들 중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실제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기업가의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가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여러분도 이제 교실 경제에서 이런 사업을 해봅시다 라는 형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장을 완성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콜릿과 쿠키와 고릴라가 있는데 그림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문장은 이제 팜유입니다. 팜유라는 초콜릿과 쿠키에 들어가는 원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그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리더십이라든지 통솔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시로 이제 걸스카우트에서 2명의 소녀가 함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걸스카우트란 조직을 상대로 쿠키를 만들 때 팜유를 넣지 말자라고 주장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도 소개를 해주고 이게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걸스카우트의 100년의 역사에서 단원에 의해서 추진된 최초의 정책이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유엔에서 숲의 영웅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로 기업가의 예시로 미국의 저녁에 레모네이드를 판매하는 13살 소녀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건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가족 경영들과 함께 이제 할머니의 레모네이드 비법에 여기에 뭐 꿀을 첨가하여 가지고 그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또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나만의 스토리가 무기가 돼요. 이게 홍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 자체가 할머니의 비법에 꿀을 추가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마케팅하는 내용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회 교과에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내용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화면은 잘 보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지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으로 가시자면 역량 진단 다음에 동기 유발한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동기 유발을 하고 나서 아이들과 창업과 역량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과 역량 검사는 경제금융교실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온라인 창업 플랫폼이라는 WEEP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도 제가 아까 패들렛에 링크로 넣어두었는데
사이트에 오시면 창업가 정신 핵심 역량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가가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진단 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점은 이것은 무료이고 회원 가입을 딱히 하지 않아도 바로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검사의 파일이 결과 다시 보기를 할 때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어려울 수가 있지만 PDF 파일을 마지막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패들렛을 다시 주었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창업가 정신 검사 결과를 PDF를 다운로드해서 우리번 학급 패들렛에 올리고 다시 학습지에 적도록 하였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데 어떤 점을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학습지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가치 창출 역량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어린이 어쨌든 역량 검사라는 게 본인이 체크를 해서 나의 어떤 역량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부족한 역량은 자율성인데 내가 결과에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피드백을 주었고요. 이 창업가 역량 검사까지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검사 결과지에 내가 어떤 창업가랑 비슷한지와 함께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을 어떤 사업과 비슷해 이런 걸 아이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게 하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에 있어서 AI 동업다라고 했을 때 미조와 튠 스튜디오 챗봇과 튜닝 GPT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미조는 아이들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채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하면서 사업에서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 물건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교실이라는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서비스 사업 형태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학생들께서 생각하시는 약간 재능 기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조는 선생님께서 챗봇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은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챗봇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일 경우에 조금 적합합니다. 그래서 미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챗봇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학습 목표, 그다음 학년 수준, 아이디어 얻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위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년 수준은 제가 작년에 6학년이었기 때문에 6학년이야. 아이디어 얻기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챗봇이 나옵니다. 창업 문제에 대해서 퀴즈를 낼 수 있는 퀴즈라든지 인터랙티브 스토리, 사업을 실천하는 대화형 챗봇 이런 여러 가지 챗봇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한번 이 챗봇을 둘러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업 퀴즈 챗봇을 저는 선택한 상태고요. 챗봇과 대화하면서 나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교실 내에서 내가 제공할 수가 있고 그것도 사업의 형태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청소업체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튼 스튜디오 챗봇인데요. 저는 회원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께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은 그냥 시연하는 형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AI 동업자 챗봇을 만드신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신지가요?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미조랑 비교했을 때 한국어에 조금 더 적합하기 때문에 약간 아이디어가 하야면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색한 번역투의 문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문장은 조금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활용하실 때는 회원 가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미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교실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지, 무엇을 제공하면 좋을지, 마케팅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시 질문 만들기로 이렇게 정해주었고요. 위튼의 스튜디오 챗봇을 활용하시면 성격이라든지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설정을 해주셨고요.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챗봇 형태로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실 사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능 기부 마켓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관심이 있어 라고 해서 뭐 그림 그리기 통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린 챗봇은 투닝 GPT. 투닝 GPT는 역시 또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시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투닝 GPT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두 개의 챗봇과는 다르게 이 챗봇이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는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질문을 조금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생성형 AI를 활용했을 때 지침이라고 하면은 이 안정성이 교사에게 확보될 수 있는 상태여야하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을 이거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학습지를 활용했어요. CEO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CEO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림이나 아이돌, 요리에 보통 고학년 여자아이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굿즈를 제작한다든지, 굿즈 클래스를 만든다든지, 디지털 아트 등등의 제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챗봇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챗봇들과 대화한 내용으로는 아이들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효과적인 사업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엇이고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고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아이들이 했던 사업 중에서는 베이킹 사업이 있었고요. 이거는 교실에서 당연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 베이킹을 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금요일에 뭔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주문 받은 걸 가서 네, 커스텀한 마이징 해가지고 이 쿠키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또 이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어쨌든 통제하고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업 제안서를 먼저 학습지에 적어야 됩니다. 이 학습지를 적어 놓은 걸 보고, 이거는 교실에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고요. 뭐, 첫 번째로 뽑기 사업, 수업의 뽑기. 이거는 사실 한시적으로 저는 운영을 하면 좋겠어서 이건 이벤트성이고 사행성에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건 선생님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벤트성으로 짧게 뭐 일주일만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게임 메이커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아이들과 작년에 코딩 수업을 많이 했는데 코딩이 이제 뭔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만들어주거나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든 친구들도 있었고요. 제가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미리 아이들에게告지를 하고 학급 경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도서관에 봐서도 경제교실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는 보험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보험 사업을 계획한 아이들도 있었고 영상 편집에 조금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주겠다 식으로 하였습니다. 키 만들기 사업을 한 사업 중의 모습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말에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습이.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들을 많이 이제 재능 기부라든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 두 번째 사업으로는 청소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교실에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사업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청소하는 그 업체처럼 자기들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호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그림 그리기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 경우에는 나는 캐리커처를 그려주겠다
라고 해서 다양한 방법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학급 경영이라든지 재능 기부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고민 상담소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여서 "내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상담을 해 주겠다."라고 홍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캔바에서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선생님께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어 캔바를 아이들이 우리 학교로 팀으로 초대했을 경우 선생님께 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검토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검토를 해줄 수가 있고요. 종합 사업이라든지 뭐 추억의 뽑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 포스터를 만들고 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뭔가 인기가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는 뭐 타로 카드 사업이라든지 청소 업체 사업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기가 있었고요. 마케팅하는 것은 제가 일기 숙제로 내주어서 가정과 연계 지도하는 방안을 활용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과 이제 아이디어를 나눠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교실 경제 안에서 사업에 대한 지출과 수입에 대한 기록지를 꼼꼼하게 작성하게 하시고 이 수입 지출 기록지를 또 선생님께서 세금이라는 형태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어떤 학생에게만 사업이 잘 성공하여서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관세라는 걸 부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뽑기 사업을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마이쮸 같은 것을 집에서 가져왔어요. 이거 가지고 온 마이쮸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를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1 학기 동안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사업이 대박 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네, 여러 가지 팁들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경제금융교실이라는 것이 어쨌든 학급 화폐로 개인에게 보상을 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체적이고 단체 보상적인 면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전체를 위한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반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기부를 하면서 기부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세금으로 일정 부분은 기부금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내가 이제 돈이 조금 많아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평화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평화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보상처럼 명예로운 훈장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에 아이들은 공룡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공룡 고사리 훈장 같은 것을 캔바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훈장은 사실 아이스크림 몰이라는 몰에서 배지 만들기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부를 많이 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배지를 훈장의 형태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미술 수행평가와 연계해서 '내가 기업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 로고 만들기, 브랜드 디자인 기획하기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요. 환경 브랜드 디자인 계획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대표색과 의미, 글자 모양을 미술 수행평가, 브랜드 디자인 계획하기에 함께 연계해서 활용하였습니다. 함께 하면은 쪼끔 더 재미있을 활동으로는 구이 주식 투자 체험하기를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이 디지털 혁신과 창의적 금융 인재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시면 청소년 모의 금융 투자 체험이 아이들과 한번 체험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어떤 체험 활동이 있었는지 아이들과 이렇게 소감을 만들어 보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벌기는 어렵고 주식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비투 주식 투자도 체험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AI를 활용하실 때는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사용 연령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시도교육청별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꼭 확인해 주시고 교사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시범을 보여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1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소개를 해 드린 것 같은데요. 제 연수는 이것으로 마치고 거의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2차 시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는 게 더 좋으실까요?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1 번을 해 주시고, 아니면 없어도 좋겠다, 이거 원생 연수를 빨리 듣고 싶다는 2 번을 눌러 주시면 제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쪼끔 가지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러면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9시 13 분에 이고은 선생님의 이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남겨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좀 쉬고 계셨을까요? 지금 저희 시간이 되어서 두 번째 강의로 이고은 선생님께서 AI 디지털 도구 꿀팁,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AI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고은 선생님 계실까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청드렸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 허용했습니다. 오늘 저희 연수 진행하면서 그 연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들었는데 이고 선생님 강의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좋은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잘 되실까요? 네, 잘 됩니다. 네. 제가 오늘 교환을 한번 공유를 드리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아직 제가 공유 좀 이따 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 오셨을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들었고요. 제 강의는 더 간결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습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 차 초등교사고요. 현재 이제 4학년 담임하고 있고요. 이제 다들 이런 거 강의하실 때 한 번씩 이력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걸 내가 했었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씩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에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비 선생님들과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그 준 회원으로서 작년에 이제 서울 교대에 갔었어요. 이제 모교이기도 하고 또 후배님들하고 에듀테크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부스를 운영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음, 기기나 이런 이제 장비가 매우 열악했어요. 사실 에듀테크라는 건 와이파이도 잘 돼야 되고 또 뭐 기기가 좀 이제 최신형으로 잘 돌아가는 그 앱이 잘 구동이 되는 그런 환경이어야 이런 걸 시연하기가 좋았겠죠. 근데 이제 막상 부스에 가보니까 너무 야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거기 같이 계신 선생님들하고 이제 QR코드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하나씩 참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재미있게 하셨던 설문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QR 한번 해보시면 또 QR 만약에 힘드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화면 같이 볼 수 있게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교환에 나중에 공유 드릴 건데 이제 빨간색 박스 해 놓은 부분은 다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어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스모어라는 앱인데요. 사실 구글 폼 같은 이제 테스트나 아니면 설문을 진행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좀 MBTI를 물어본다거나 좋아하는 성향 같은 걸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도 후배님들과 이런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반반이긴 한데 그 MBTI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12 개의 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직관적으로 찍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는 계획적이고 싶은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런 걸 할 때마다 P가 많이 나오고 또 T보다는 F가 나오는 편인데 한번 봅시다. 근데 생각보다 여유롭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하지만 체크는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아마 이렇게 결과 분석 중 이렇게 가끔 뜨고 이렇게 뜨네요. 지금 상태로는 요렇게 뜹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스모어라는 어플은 앱은 요렇게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 앱을 만들 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제가 방금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도 이제 응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간단한 내용을 했지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연수에 참여할 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게 익명이에요. 이 이제 퀴즈는 익명이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가 보일 수 있는 또 AI가 데이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 봤고요. 다시 교환으로 돌아갈게요. 교환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요거를 아이들하고 이제 활용을 할 때에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되냐 하면 이제 진로 교육할 때 "나의 학급에서 나의 성격 유형이 어울리는 티니핑이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나의 강점 그리고 내가 보완할 점 이런 걸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윤짱님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테스트를 쭉 진행하면 이제 결과가 이제 아까처럼 쪼르륵 나오는데요. 재미 삼아 한번 보시라고 넣었어요. 음 이제 요 핑들한테도 하나하나의 이런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진짜 재밌어하고요. 이 생각보다 이 뒤로 이제 진행이 쭉 되면 만약에 본인이 라라핑이 나왔다. 그럼 라라핑과 잘 어울리지 않는 친구, 그리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제 성격과 잘 맞는 친구들도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학급 경영을 할 때 아이들하고 상담 진행할 때에도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 봤고요. 어떤 핑인지 있으실까요? 전 아까 INFP가 나왔던 것 같은데 INFP는 이미 지나갔나 봐요. 제가 놓쳤나 봅니다. 이렇게 16가지의 MBTI가 핑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넣어 놨고요. 그리고 그때 서울교대 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예비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됐을 때의 유형도 테스트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스무어는 아니고 이제 예전에 금성 교과서에서 작년쯤에 한번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때 이제 쌤본 쌤답 유형 테스트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는 QR도 넣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심심하실 때 선생님들의 유형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주말에 업무를 하려고 자료를 가져간 선생님은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는 오나 이제 가방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는 편이고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옆반 과자 파티 한다는데 이렇게 학생한테 이제 얘기해 줄 때 그죠? 그리고 그다음 선생님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학급 운영을 할 때 이제 좀 양면 테이프나 글루건 이런 걸 사용을 쪼끔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고런 것들. 그리고 학생들은 길에서 태권도 관장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2개 이제 스모어 퀴즈고요. 12개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저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밀어볼 유형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잘 맞는 선생님들이 이제 각 잡혀 있는 노트패드 유형, 아무래도 이 제2 선생님들하고 잘 맞는 걸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보완을 하려고 이런 걸 보고 또 네, 성찰도 하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이런 에듀테크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다. 이러면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 볼게요. 요 다음 페이지는 저의 이제 계기거든요. 한번 저의 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다양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음 제가 핸드폰을 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서 의도치 않게 핸드폰을 사게 되는 거죠. 이제 핸드폰을 자꾸 사게 되면서 점점 최신 폰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재미를 느꼈었고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SNS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에서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를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사례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 아이들하고도 좀 해 보면 재밌겠는데?' 또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같은 내용들도 좀 떠올랐었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학교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교육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어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계셔서 교육 자료나 또는 교육 정책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공식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우연히 SNS 이벤트를 통해서 쭉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교실혁명 선도교사라는 작년에 어떤 프로그램에 연수를 듣게 돼요. 근데 저는 거기서 사실 이제 선생님들은 오히려 강론이랑 이런 총론을 공부하시면 훨씬 저보다 교육 과정을 빠삭하게 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현직에 나와 있다 보면 그리고 제가 쭉 6 학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개정 교육 과정에 쪼끔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5 교육 과정에 근접해 있었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는 조금 멀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6 학년만 하면서 이 감이 쪼끔 없었구나. 이제 3-4 학년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교과서도 바뀌고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작년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연수도 듣고 이제 또 8월 15 일쯤에 해요. 이제 8월 12, 13, 14, 15 인가 이렇게 올해에도 곧 이제 에듀플러스 위크 미래교육 박람회 이런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요런 것들을 제가 좀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재밌어서. 그리고 또 가면 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인사도 나누고 거기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좀 모아 봤는데요. 아까 이제 앞전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투닝도 이 투닝 캐릭터 이 아이가 이렇게 막 방문을 하면 뭐 이벤트도 하고 뭐 무료 계정도 나눠 주고 그리고 설명도 해 주고 네 그런 실습도 해 보고 그런 거 진행해 보는 것도 해 봤고 또 이제 AI 클래스라고 해서 한창 이 AI 디지털 이제는 교육 자료죠. 이제 격화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AI 디지털 도구들에 대한 소개가 이제 이 박람회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하고 접속을 해서 그 AI 이거다라는 프로그램하고 접속해서 코딩을 블록 코딩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도 여기 앉아서 실습하면서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이 세트가 7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한 세트에. 근데 이제 한 세트 가지고는 많이 해 봤자 한 모둠이니까 '이거를 도입하려면 좀 예산이 많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학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언젠가는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을 거기서 이제 많이 배우면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걸 이제 출처를 명기하고 이제 이렇게
나타내어 봤는데요.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식은 우리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깊이 있는 이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깊이 있는 개념의 이해라는 이야기가 자주 이제 등장을 하고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 방향적으로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길러야 한 핵심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컴퓨팅 사고력 말고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학생은 앞으로 조금 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저희 교실도 좀 이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해 주는 거는 정말 이제 한 6 이라고 하면, 6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해 주는 건 4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활동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거의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교사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까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나만의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지식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전달자보다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 준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와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하이 터치라고 하죠.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이너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 두 개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방향에 대한 걸 좀 넣어 봤어요. 그래서 개정의 배경에 디지털 전환, 그리고 생태의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복잡성과 다양성,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교육 과정 자체에 좀 시대적인 흐름을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는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이런 주요 방향에 어긋나는 것보다는 이제 주요 방향에 근접하게 가면서 이제 나만의 방식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제 구현을 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쭉 보시면 이제 기초 소양 자체에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고 해서 엄청 그 소양 자체에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아예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2015랑 매우 이제 다른 점이라고 이제 직감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현재 이제 초등학교 과학정보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이게 2월 모습인데 2 월에 각 교실에 3-4 학년 교실에 이제 이렇게 디벗이라고 서울에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1인 1 기기가 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학교는 크롬북이에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이패드인 학교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 시스템인 갤럭시 탭인 학교도 있고, 또 뭐 네이버 웨이를 쓰는 학교도 있고, 또 어 하나가 뭐였죠? MS. 그쵸. 서피스. MS 쓰는 학교도 있고.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저 디벗이라는 친구랑 1 년을 같이 가야 되는 운명에 처한 거예요. 제가 4 학년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교실의 이름이 별빛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별빛 교실에 사진들을 쭉 모아 놨어요. 이 사진들 속에 곳곳에 녹아든 에듀테크 도구들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의 SNS 계정입니다. 네. 관리가 지금은 현재 잘 안 되고 있지만 관리를 이제 방학이 다가오니까 쪼끔씩 다시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런 거는 아마 한 번씩 만들어 보셨죠.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케이트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캐릭터도 한번 챗GPT로 생성해 보고, 또 그 챗GPT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가지고 요런 만화 같은 것도 제작해 보는 거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여기는 아까 이제 1 교시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도구가 들어 있어요. 어떤 도구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 도구도 빨간 박스는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선생님 화면 공유 잘 되실까요? 괜찮으세요? 그 투닝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투닝이 다 좋은데 쪼끔 느려요. 쪼끔 느려서 아이들하고 할 때도 살짝 버퍼링이 있어요. 근데 고 부분만 쪼끔 극복을 하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만 쪼끔 극복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셨던 투닝 GPT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대화 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직이라고 해서 그 생성형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이제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초등학교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라서 직접 사용하는 거를 이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규칙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사가 시연하는 것을 같이 보는 것으로, 그리고 시연하는 것을 보고 프린트해서 나누어 줘서 쓸 수 있도록 약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도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아까 이제 교환에 시화 만들기 이제 배경 프린트를 한번 해 줬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만화 제작하는, 그리고 이제 투닝 보드는 패들렛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제 아이들하고 학급 게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한 곳에 이렇게 딱 집약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투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처음 우리가 디벗으로 활용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다 제시를 하면 왠지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먼저 이제 국어 활동에 나와 있는 4 학년 국어 활동에 마음 소화제 뻥뻥수라고 하는 그 친구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거든요. 요거를 같이 한번 읽고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4컷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활동들을 해 봤어요. 음. 그래서 아까 매직에서 생성했던 이미지를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프롬프트를 같이 썼어요. 근데 "너가" 일단 시를 쓰는 활동이었는데 국어책에서 이제 시를 쓰는 활동에 일단 시를 먼저 다 종이나 교과서에 적었고요. 근데 이제 다 적었는데 이거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쪼끔 멋있게 우리가 발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배경지를 이제 선생님하고 만들어 볼 거다." 이렇게 밑밥을 깔고 이제 배경지를 선생님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유발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생성했던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한테 줬어요. 주고 여러분이 국어책에 썼던 그 시를 똑같이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활동을 했던 거고요. 요걸로 시와 전시회 이런 거 한 번씩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년에서 이거는 이제 학년 특색 사업으로 생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3-4 학년이 그 학교 자율 시간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에 하나의 큰 맥락이 또 하나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별도의 교과를 생성하는 것처럼 성취 기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 요소도 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학기 초에. 그때 저희는 이제 "생태를 좀 연결을 해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 보자."라는 의견이 좀 많아서 이제 생태 교육을 요렇게 할 때에도 디벗을 활용해서 이제 기기를 크롬북을 활용해서 검색도 하고 이제 음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씨앗을 부탁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4 학년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이제 마침 우리가 봄이 됐고 이 책도 읽었고 '그럼 우리가 토종 씨앗을 한번 검색해 볼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종 씨앗을 검색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사 주세요. 이거 사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으로 이제 토종 씨앗을 삽니다. 그 토종 씨앗을 다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또. 네. 열심히 사진을 찍었죠. 나중에 이제 학교 자율 시간 보고서를 또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요렇게 요런 이제 씨앗도 구매했고 이거를 그냥 이제 심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일단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걸로 씨앗공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학교에 텃밭이 좀 있거든요. 그 텃밭에 김장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포대자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매트요. 김장 매트. 김장 매트 사서 반별로 그 배양토하고 흙하고 전분가루하고 이렇게 다 믹스를 하고 이 안에 이제 씨앗을 넣은 거예요. 근데 씨앗도 이제 아이들이 싸워요. "저는 이거 뭐 채송화 주세요. 저는 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어 일부러 다 섞었어요. 다 믹스를 해서 믹스된 거를 이제 모든 별로 나눠 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공을 만들게끔 활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공에는 아주 다양한 토종 씨앗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면 얘는 이제 모종이에요. 모종 중에 저희가 뭐 한 개를 심었어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수세미 모종을 심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기 모종을 심어서 이제 이 아이들을 계속 기르고 있어요. 지금 한창 많이 크고 있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걸 연계해서 이제 에듀테크를 저는 버무려야 되는 어 이제 좀 재미를 추가해 주는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크롬북에서 아이들하고 나만의 정원 가꾸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그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네. 정원의 시간들이라는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는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 놨던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되게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올해도 무료로 구동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듀테크 같은 거 활용을 할 때 최대한 아이들이 회원 가입을 안 하고 그리고 링크만 있으면 진입이 가능한 프로그램들 또는 뭐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사이트는 이제 간편하게 활용하기가 좋았던 사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정원의 시간들에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이제 프로그램 소개, 뭐 식물 도감 이런 거 하나하나씩 볼 수 있어요. 그 참여 작품 보기 들어가면 학생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만들었던 작품도 다 이렇게 수록이 돼 있어요. 저희는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는 거죠. 시작하기를 눌러서 약간 게임 같은 요소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들어가는 구조예요. 드래그를 하면 잔디가 깔리고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쪼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도 좀 내려 두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요런 식물의 요 아이라고 인포메이션 누르면 이 이제 식물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어요. 네 저희는 그 씨앗을 부탁해라는 책도 읽었고 또 크롬북으로 토종 씨앗에 대한 그런 검색을 좀 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참여를 했습니다. 겨울 요런 것도 출처가 나와 있어서 아이들하고 공부하기가 좋았어요. 저는 좀 이것저것 심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살아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는 사용이 잘 되니까 혹시 활용이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다 한 다음에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 자체에서 이 친구들을 이제 3D 화면으로 이렇게 증강현실처럼 만들어 줘요. 그리고 어 배경 음악도 잔잔하게 들립니다. 이제 아마 교실에 나중에 가시면 1인 1 기기도 있지만 어 지금 소리도 들리실까요? 새소리가 들리시나요? 음. 그 1인 1 기기도 있지만 그 교실 앞면에 전자칠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하고 전자칠판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해도 되게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인공지능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름을 다 쓴 다음에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에 이제 선생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선생님 이메일에 보내면 이 사진을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링크도 공유할 수 있고 고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요런 생태 교육과 에듀테크를 좀 접목한 수업을 해 봤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요 수세미가 이렇게나 컸어요. 수세미가 너무 컸죠. 이게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저희가 수세미가 자꾸 밑으로 꺾이니까 여기 줄 좀 매달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주무관님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줄 타고 이렇게 지금 구령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아이들하고 디지털 드로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히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인공지능 툴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드로잉 툴 중에 이제 아트봉봉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거 너무 재밌게 활용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아이스크림하고 뭔가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은 여기서 학생으로 들어오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했던 이제 누적된 데이터가 쭉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수채화를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접속을 했던 기록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림 그리면 꼭 저장을 하잖아요. 요런 것도 데이터로 이렇게 남고 있어요. 그 AI 포토는 이제 가끔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요거는 저하고 같이 있을 때만 아이들하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방학이 다가오니까 여름 방학 계획표를 이제 제가 나누어 주고 아직 하다가 말았죠. 다 못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각 요일별로 내가 뭘 할지 계획을 짜는 그런 활동도 아트봉봉 스쿨에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여름 버킷리스트 만들기라고 해서 열심히 한 친구도 있는데, 밑으로 좀만 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도안을 제시를 해요. 이제 해변을 하나 주고 이제 나만의 해변 꾸미기 수업을 했던 친구들, 이제 다양하죠. 모래성에 있는 친구도 있고 덥다라고 표시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자유 드로잉 시간에 이제 마티스 그림 따라 그리기 이런 거 했던 친구들이고, 네. 이렇게 좀 엉망으로 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의도했던 거는 요런 느낌으로 의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안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여름에 꼭 하고 싶은 활동을 밑에다가 적고 이제 "여러분의 해변을 꾸며 보세요."라는 활동을 진행했었던 거예요. 이런 거 미술 시간에 평가하기도 되게 좋아요. 아이들 이제 종이에다가 해도 물론 평가할 때 좋지만 이제 요렇게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하면 교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전자칠판으로 공유하면서 이제 상호 평가가 가능해요. "선생님 이 친구 이거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특히 여기였나? 이 친구가 너무 재밌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자기는 해변에 가면 꼭 핸드폰을 가지고 가겠대요. 그 핸드폰에 심지어 이 자기가 좋아하는 앱을 이렇게 6 개를 그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너무 디테일이 살아 있어 가지고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는 그리기. 그리고 이 아트봉봉은 되게 재밌는 게, 요거 이제 디지털 드로잉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포이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색깔을 찍어 가지고 그대로 바르는. 그래서 요 팔레트에서 색깔 요렇게 뽑아 가지고 바르는, 그래서 컬러링이라고 하죠. 이제 컬러링 활동도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했던 장면들이 쪼끔 이제 기록이 됐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미술 시간에 좀 활용을 해 봤고요. 네, 아까 하는 장면들 찍었던 거. 이거는 이제 과학 시간에 미니북은 너무 거창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책 뒤에 보면 항상 부록 자료로 세균 그리기, 세균 설명하기 그런 카드가 있는데, 그게 다 낱장으로 뜯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수업 끝나면 버리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잘 그렸는데. 그래서 "그럼 이거 선생님이 그러면 빨리 사진 찍어서 캔바로 미니북 만들어 줄게." 해서 이거는 캔바로 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캔바가 정말 무궁무진한 게, 캔바 자체에도 북을 만드는 북 크리에이터랑 연동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요즘은 공유하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헤이젠인가요? 헤이젠 플립북이라고 이렇게 플립북을 만들 수 있는 링크가 아예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저는 사진 찍고 여기 붙여 넣은 것만 보이시죠? 아이들하고 "너희가 만든 거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도 계속 볼 수 있게 사진 찍어서 어 공유하겠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 세균입니다. 유익균도 있고. 그쵸.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좀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아이들하고 진행을 해 봤고요. 이건 뭐냐면 그 비바셈이라고 비상교과서에 에듀테크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교과서도 잘 만들지만 사실 모든 그런 교과서 업체에서 이런 에듀테크 관을 아주 사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요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 시간에 아이들하고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찾다가 3-4 학년이 딱 개정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산 폭발하는 장면 같은 거 요거 활용했었고, 또 요 부분이 4 학년이 좀 이제 동물이 이제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저 동물도 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3 학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동물의 생활을 한 번 더 복습하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AR을 활용해서 증강현실이에요 이게. 숲에서 사는 동물 알아보기 하면 시작 이렇게 누르고, 이 프로그램이 좋았던 건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진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동물을 클릭해서 이제 동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찰할 수 있고, 행동 1, 행동 2, 행동 3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크롬북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이제 줌을 하고 있어서 화면이 줌 화면에 연결되어 있지만 요 AR 촬영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선생님들 카메라랑 같이 연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동을 해서 제가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이 토끼가 마치 어깨 위에 있는 것처럼 찍었죠. 네. 그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해 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선생님 그럼 인공지능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인공지능이 다 해 주면 저희는 뭐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사실 딱 배정을 해서 하라는 내용은 교과서상에는 잘 없어요. 잘 없어서 이런 창체 시간에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 라면서 이제 제가 등장시켰던 도구인데요. 네, "머신러닝 기술이 학습을 통해서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라는 퀵 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데이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서를 한 것을 이제 이 프로그램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뭔지 했어요. 알 것 같아요. 달 또는 장발. 이제 알겠어요. 우산 맞죠? 네. 이제 인공지능이 말을 하면서 맞춰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비 맞죠? 어려운 단어도 등장을 해요. 이제 알겠어요. 한우 맞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마철로. 이제 알겠어요. 도끼 맞죠? 비 아까 나왔는데 사실 나왔던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뭔지 알 것 가끔은 같아요. 이렇게 이 전혀 모르겠네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왜 못 맞출까요? 무슨 그림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6개 한번 그려 뭔지 알 보겠습니다. 것 같아요. 원. 이제 알겠어요. 자전거 맞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린 그림이 이제 인식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파악하기로 이제 5 개를 맞추고 1 개를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 보면 이제 틀린 거, 이거 제가 아까 왠지 했던 걸 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우산을 눌러 보면 이제 신경망이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우산이라고 학습을 어 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드로잉 했던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인공지능이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제시해 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넣어 줘야 좋은 아웃풋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고 이제 막 좀, 혹시 초등학생들 중에 이런 거 유행해요. 뭐 상어인데 다리가 3개 달려 있어요. 이름을 모르겠지만 트랄레오 트랄랄라인가? 뭐 그런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람이 이제 인간이 이제 장난을 쳤을 때 인공지능은 그걸 고지고대로 학습을 하고, 또 여러분이 그걸 나중에 또 그걸 또 활용을 하고 그러면 되게 악순환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에도 되게 주의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구글 아트 앤 컬처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듀테크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롬북을 쓰다 보니까 구글 클래스룸도 쓰고 있고, 뭐 슬라이드나 독스도 쓰고 있고, 아이들하고 폼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설문도 폼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음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학습을 해 놓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아직도 못 가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밑으로 쭉 내리면 가상으로 방문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를 가상의 그 박물관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네, 여기 다 가 보셨죠? 이렇게 어 10층 석탑 있고 이제 층도 이제 구분해서 아이들하고 요거 보러 갈 수 있는데, 이게 크롬북으로 하면 더 재밌는 게, 크롬북은 어느 정도는 들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들고 움직이면 진짜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움직여요, 화면이.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되게 재미있게 사회 시간에, 저희가 국가유산이라고 해서 사회 시간에 4 학년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검색하고 또 검색한 결과를 노트에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크롬북이 또 빛을 발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사회 시간에 경제 파트가 있어요. 근데 경제 파트에서 저희는 이제 경제 교육을 운영하고 있진 않아서 그래도 아이들하고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알뜰바자회를 이제 "한번 해 보자."라고 구성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알뜰바자회 포스터를 캔바로 만들어 보게끔 이렇게 제시를 해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자신의 상점을 꾸몄습니다. 포스터 게시도 해 보고, 또 요것도 이제 캔바인데요. 최근에 이제 방학 직전에 저희가 진로 교육, 이제 그 차시 운영 계획상 진로 교육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명함 만들기를 했어요. 이제 캔바는 이런 템플릿이 다양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요소들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캔바로 아이들하고 이제 자신의 꿈에 관련된 명함들을 제작해 보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런 친구들이 하면서 선생님 이거 있는 이미지 말고 혹시 또 투닝처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캔바에 있어요?"라고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근데 있거든요. 아까도 한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 캔바에 매직 스튜디오가 꽤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프롬프트를 같이 짰어요. 이건 역시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하진 않고 이제 화면에 디지털 그 저희 전자칠판에 같이 보면서 제작을 했어요, 한 명 한 명. 근데 경민이 안경 썼으니까 이제 안경을 끼고 대한민국 젊은 남자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젊은을 빼니까 자꾸 할아버지 아나운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니까 이 프롬프트가 구체적일수록 다양하게 제시할수록 더 원하는 장면을 뽑아 주는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직감을 했어요, 또. 요것도 이제 파일럿인데 처음에는 남자 파일럿이라고 하면 이 모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뭐 비행기에서 조종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또 이 친구는 찾다가 9 번을 찾고 싶은데 자기 등번호가 9 번이래요. 근데 9 번을 찾다가 9 번이 없는 거예요, 요소에. 이제 요거 바꿔주는 거는 다음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요것들은 이제 9번 이제 본인의 등번호까지 넣어서 프롬프트를 같이 만들어 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크롬북이라고 했잖아요. 크롬북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만들고 그걸 공유하고 하는 시스템이 패들렛 너무너무 좋지만 저는 패들렛보다 그냥 클래스룸에 올리고 클래스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그걸 다시 돌려받고 이 과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디바이스별로 그 운영 체제가 있으니까 가장 적합한 운영 체제를 찾아서 학급 운영을 하실 때 이렇게 어 과제를 수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요거는 사회 교과서의 이제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 사례를 아이들이 이제 검색하는 부분이어서 또 크롬북 썼고, 또 요거는 빅카인즈라고 해서 뒤에도 제시해 놨는데, 빅카인즈라는 뉴스 플랫폼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이어서 요것도 한번 활용해 보고, 또 요거는 띵커벨이라는 이제 패들렛과 같은 유사한 보드예요. 띵커벨 보드에 자기가 이제 만들었던 지도를, 이제 요 지도를 완성해서 사진을 찍어서 크롬북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했던 미션이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였었죠. 그거를 한번 채택을 해 봤어요. 채택을 해서 한번 써 보니 이제 천재 교과서의 그 대시보드들인데 이런 수 모형이라든지 도형판 그리고 평면 도형의 이동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내기 요런 이제 구체물을 만지면 좋은 그런 도구들이 뭐 물론 구체물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항상 구체물을 구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런 디지털 도구가 늘 이제 크롬북에 상주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수업 시간에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서 제가 교환에는 실습을 해 보고 싶은 것들을 쪼끔 담아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 들어가 보시면 요 저희 교실 패들렛을 제가 어느 정도 추려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그런 링크들을 모아 놨거든요. 네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저희 반 아이들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다 넣어 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무료 사이트예요. 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그림도 그려 보고 같이 공유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을 생성해 줘요. 되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GPT 중에 저는 요 겟 GPT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서 요건 넣어 봤는데 겟 GPT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어 이제 그 원하는 프롬프트를 미리 그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학부모 이거 제가 어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되게 많아요. 고백 성공 멘트, 랩 가사 만들기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특히 여기 보면 고동현 선생님이라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그 행발 작성 프로그램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되게 좋아요가 많죠. 그래서 저는 요걸 되게 자주 사용했었고요. 물론 생성형을 쓴 다음에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 놨고요.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는 홈페이지들이 이제 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넣어 놨어요. 특히 이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요 통계 놀이터 사이트는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너무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비주얼 통계 같은 요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이제 주제별로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변화 이런 걸 보면 4 학년 아이들이 또 막대 그래프를 또 배우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 뭐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공부할 때 유용하게 활용했던 빅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뉴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사문들이 이렇게 주제별로 연결이 잘 됩니다. 나중에 학교 가시면 학교 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학교 도서관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왜 좋냐 하면 제가 사비를 들여서 사고 싶은 책도 학교 도서관에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제가 원하는 책을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되게 그걸 감사하게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을 이렇게 많이 신청하고 또 보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주소를 남겨 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혹시 제가 뭔가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딱 맞추고 싶었는데 2 분이 초과됐어요. 네. 제 강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환은 카카오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이고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연수 8시 부터 10시 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달려오셨는데요. 선생님들의 앞으로의 교직 생활을 더욱더 응원하고 선생님들의 학급 경영이라든지 교육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었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신 선생님들께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출석 체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